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미술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풍경화를 그리는 과정을 실제로 조금 보여줘 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동영상의 길이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원래 그동안은 그리는 과정을 조금 짧게 축약해서 그림을 그렸었는데 오늘은 진짜 실제로 그리는 과정을 보여드릴 예정이라서 속도를 빨리 돌리는 거 없이 그대로 리얼타임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도형을 그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에도 이제 빨간색 펜으로 기본적인 라인들을 잡고 형태를 잡고 이 검은색 펜으로 그림을 그릴 건데요. 사실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투시도법 배웠던 걸 기억하신다면은 이 투시도법을 잡기 위한 기준선은 자를 이용해서 그리는 게 조금 더 깔끔하고 편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없어도 그냥 편하게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된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선생님은 자를 갖지 않고 그냥 이제 보이는 대로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그것 때문에 조금 삐뚤빼뚤한 그런 그림이 나올 수는 있으니까 그 점은 조금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 폴란드라는 나라의 수도인 바르샤바에 있는 문화과학궁전이라는 이제 건물이에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사실은 옛날에 폴란드가 공산주의 시절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또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의 상징과도 같은 건물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폴란드를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에 따라서 뭐 조금 심심한 나라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한데 선생님은 여기에 갔을 때 되게 편안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좋았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선생님이 그린 사진을 가지고 조금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 그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투시도법 중에서 어느 투시도법에 조금 더 가까울까요? 네, 이렇게 가운데가 강조되는 2점 투시도법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소실점은 이쪽에 있을까요? 이쪽에 있을까요? 그렇죠? 선을 연장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에 기준점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야 되겠구나 라는 정도를 조금은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가장 중심되는 건물이 뭘까요? 네, 여기 이 건물과 이 앞에 있는 기념탑 같은 이 두 개의 건물이 가장 기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자잘한 건물들은 사실은 대충 그려서 날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건물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앞에 있는 건물 위주로 한번 기준선을 어떻게 그릴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참고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연필이 아닌 펜으로 그림을 그리지만 여러분은 실제로 이 그림을 그리실 때 연필로 그리시고 펜으로 잡은 다음에 지우면은 깔끔하게 지워지니까 뭐 너무 완벽한 기준선을 그리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완벽한 기준선을 그리지는 않을 거예요.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기준선을 잡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투시도법에 따른 기준선만 잡는다고 하면은 일단은 가장 가운데에 이제 중심선이 이렇게 있겠죠. 중심선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가 이 위에 보이시는 첨탑이 그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옆에 선은 조금씩만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더 이렇게 크게 나오겠네요. 조금 삐뚤빼뚤할 수도 있어요. 상관은 없습니다. 원래 삐뚤빼뚤하게 하고 잡아 나가는 겁니다. 선생님도 한 번에 완벽한 그림을 그리지는 못합니다.
그다음에 요 건물이 이렇게 된다는 거 정도를 표시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저 밑에 있는 기단 부분, 이쪽이 이렇게 생겼겠구나, 이런 느낌인 거죠. 그다음에 여기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연결이 되겠고, 좀 삐뚤빼뚤하긴 하네요. 이렇게 선 연결이 됐을 때 여기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구나 정도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건물이죠. 여기 있는 건물은 아마 이렇게 되면 사이즈가 이렇게 돼서 가운데 선이 이렇게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비슷한 위치니까 여기에 맞춰서 얘가 이렇게 생겼겠구나. 아마 조금 뾰족한 건물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겠구나 정도를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가적인 건물들은 대충만 잡으시고 날리셔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풍경화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사진을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건물을 전부 다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자, 대충 이렇게 이렇게 나무가 있겠구나, 이렇게 여기가 이게 파라솔이 있구나, 뭐 이 정도만 잡고 대충 이 기단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구나, 이렇게 해서 계단이 있구나 정도만 대략적으로 잡고 그림을 그리셔도 무방합니다. 좀 삐뚤삐뚤하게 잡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건물이 좀 완벽하게 그려진 건물을 원한다 그러면은 자를 대고 사실은 정확히 그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연습이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편하게 그림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맨 위에 꼭대기가 있겠죠. 이 첨탑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 그림이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는 그림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대충 표시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선생님도 아마 이게 그림이 좀 삐뚤어질 텐데요. 삐뚤어진다고 너무 실망하거나 혹은 너무 안 되나 보다 라고 빠르게 포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림이 조금 삐뚤어진 맛이 있어도 그 그림 자체로도 충분히 멋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림을 완벽하게 그리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림을 선생님 저는 못 그려요, 혹은 선생님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림을 못 그린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의 대다수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그림을 너무 완벽하게 그리려고 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도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편하게 그림을 그리는 거고, 다만 이제 선생님의 그런 친구들과 선생님의 차이라고 하면은 다른 건 없고요. 선생님은 못 그려도 그림을 끝까지 그려봅니다. 완성을 시키려고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선생님의 친구들 혹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친구들은 그림을 못 그렸다 생각이 들면은 그냥 포기를 해버려요. 못 그려도 끝까지 완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고 포기를 하시면은 그림은 절대 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못 그리더라 끝까지 완성을 하는 버릇을 들이신다면은 사실 그 완성하는 것 자체로도 그 그림이 굉장히 값어치가 있고 멋있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습관을 조금 더 많이 가질 수 있고요. 그렇게 그림을 자주 그리다 보면 결국에는 그림이 늡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전문적인 작가 수준의 무언가를 원하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그건 단호히 얘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전문적인 작가처럼 완벽한 비례와 완벽한 도형을 맞춘 무언가를 바란다면은 그건 선생님이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데 요걸 조금만 노력하면 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 않는 경우는 선생님들이 조금 혼을 내기는 합니다. 그거는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다른 친구들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고,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혼을 내는 경우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그림을 기대하지 않으니까요. 선생님들도 사실 보시다시피 완벽한 그림을 그리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취미가 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을 완벽한 작가로 만들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참고로 그림을 그리는 동안 여행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방학이 있다 보니까 방학 때 여행을 조금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많이들 나가세요. 물론 여행을 나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사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다녀온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이나 거기서 보고 겪은 것들은 여러분들 수업 때 이야기거리를 활용되거나, 아니면은 사회수업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여행을 나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관대하게 허락을 해주시는 편이죠.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아무 때나 나 여행 갈래요 라고 하면 후루룩 나갈 수 있는 거는 절대 아니랍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선생님도 사실은 유럽 여행을 예전부터 굉장히 가고 싶긴 했는데, 유럽 여행도 솔직한 이유로는 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잘 못 가고, 재작년에 한번 처음으로 선생님이 유럽을 갔었어요. 그래서 그 유럽을 나갔을 때 선생님이 처음으로 이제 갔던 국가가 이제 이 폴란드라는 국가였습니다. 사실 폴란드라는 국가를 고른 이유는 굉장히 심플한데요. 폴란드까지 가는 비행기 값이 가장 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돈을 최대한 아껴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싼 국가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해서 폴란드를 처음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폴란드에 대한 별로 그렇게 큰 기대가 없었는데요. 실제로 가보니까 사실은 선생님은 폴란드가 나중에 여행이 끝나고 그 갔던 수많은 국가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폴란드가 어디 있는지는 아마 지도를 보시면은 조금 자세히 아실 수 있는데요. 폴란드라는 국가는 저기 독일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체코 위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해라는 바다에 좀 맞닿아 있는 국가고요. 사실 위도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추운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은 여름에 갔기 때문에 그렇게 춥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 서늘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행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온도를 보이는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가가 좀 굉장히 싼 편이에요. 물가가 싼 편이라서 조금 이제 저렴하게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국가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도입부에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했다시피 관광지로서 볼만한 게 맞는 국가는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클래식을 음악을 좀 좋아하신다면 사실은 볼 게 조금 있습니다. 원래 폴란드가 쇼팽이 태어난 국가고 쇼팽을 굉장히 사랑하는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쇼팽과 관련된 기념관, 전시관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쇼팽 클래식을 좋아하신다면, 클래식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셨다면 그 쇼팽과 관련되어서 쇼팽의 생가라든가 혹은 쇼팽 기념 전시관 등을 보실 수 있는 게 많긴 하지만, 그렇게 클래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사실은 그렇게 썩 볼 게 많은 국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좀 평화로운 국가고요. 날씨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사실 물가도 조금 싼 편이라서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기 여행을 가보시면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물가가 싼 편입니다. 그래서 되게 유럽 하면 비싼 국가의 이미지가 많을 텐데 굉장히 물가가 저렴하네 라는 매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사람들도 굉장히 친절한 편이고요. 물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좀 친절한 걸 바라면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영어를 굉장히 잘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관광지에 대한 개념들이 좀 있어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좀 친절하게 대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폴란드라는 국가에 대해서 선생님은 굉장히 되게 매력 있는 국가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보면 약간 삐뚤어지긴 했네요. 많이 삐뚤어지긴 했구나. 하지만 삐뚤어진 그림도 삐뚤어진 그림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절대 잊지 마시고요. 삐뚤어진 대로 편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을 전문적인 작가로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편하게 그림을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이 위에 있는 장식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뭔가 있구나라는 식으로의 느낌만 주고 처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이는 모든 거를 그리려고 하시면은 사실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도 보이는 모든 걸 그리는 거는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진짜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여기 뭐가 있구나, 구조물이 있구나라는 느낌 정도만 주셔도 충분히 얘가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라는 느낌을 주실 수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림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삐뚤어졌네요. 내가 그리는 그림입니다. 좀 삐뚤어지면 어때요? 괜찮습니다. 상관없고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좀 간단하게만 그리셔도 돼요. 정말로 이 정도에서 그냥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런 창문들은 그냥 선만 찍찍찍찍 그어도 꽤 느낌이 납니다. 여기는 한번 그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선만 찍찍찍 그리는 방식으로. 개수가 틀린 것 같은데요? 상관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나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려보세요.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삐뚤어지면 어때요? 뭔가 이렇게 너무 사이가 넓은 것 같은데 사이에 좀 더 넣어볼까? 정도만 하셔도 전혀 지장 없이 그림은 그려집니다. 물론 이 아까 말했던 투시도를 자세히 그린 다음에 이 모든 각도를 맞춘다면은 베스트죠. 이게 최고긴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힘든데 굳이 괴롭게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이 정도까지가 나의 최선인 것 같아 로 하시면 돼요. 다만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너무 대충대충 그려놓고 끝낸 다음에 다 했어요 라고 하시는 거는 조금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보기에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당연히 모든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는데 어려워서 더는 못하겠어요와 귀찮아서 더 하기 싫은데는 매우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완벽한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는 끝까지 열심히 그리는 걸 원합니다. 그 정도만 해주셔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대단한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 정도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선생님들마다 평가하시는 기준이 다르긴 합니다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성실히 노력했다고 한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값어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애초에 이제 평가 기준 자체가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면은 안타깝지만 그거에 따라서 평가를 조금 다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은 열심히 그렸네? 그러면 당연히 이걸로도 충분히 잘한 거야 라고 선생님은 평가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생님도 평상시에 그림을 그릴 때는 사실은 이렇게 떠들면서 그림을 그리지는 않으니까요. 간단하게 조용히 하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리는 과정에서 너무 조용히 하고 있으면은 보는 사람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면서 좀 하다 보니까 조금 집중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있네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좀 삐뚤삐뚤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려야 되는 부분들은 좀 귀찮긴 합니다만 선생님은 지금 이제 간단하게 그리고 빨리빨리 보여드린다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만 빨간 펜처럼 이렇게 기준선을 이렇게 잡고 시작을 하신 다음에 지금 하는 것처럼 선만 찌찌찌 긋는다고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조금 빠르게 그릴 수 있고 오히려 조금 멋있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선생님들처럼 그냥 이렇게 선으로 그냥 간단하게만 표시를 하고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보이는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표시해도 보시기에 그냥 너무 이제 엉망은 아니죠? 아니어야 할 텐데요. 자. 이런 식으로 잡고 그림을 그리셔도 무방하고요. 아니면 선생님 전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하나의 팁인데 너무 가깝고 반복되는 것들은 그냥 선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창문이 반복되는 경우 이렇게 그리기가 좀 귀찮다라고 하면은
그냥 선 하나로 이렇게 쭉 미셔도 적당한 두께만 나오면은 그럼 적당히 그림을 그렸구나 라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선으로 그냥 이렇게 대충 무방하게 하셔도 쭉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느낌의 차이는 존재를 하죠. 그 부분까지는 어쩔 수 없고요. 하지만 이 정도만 해주셔도 뭔가 이게 건물을 되게 디테일하게 그린 것 같아, 자세히 그린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선생님도 그냥 찌지직 하는 것밖에 없죠. 이런 것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도 굉장히 공을 들여서 그림을 그렸구나 라는 느낌을 줍니다. 사실은 조금 선호하는 방식이기는 해요, 선생님도. 나중에 여러분들도 대학생이 되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데도 못 가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되고 나면은 아마 여러분도 이제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실 거예요. 그게 아니면 뭐 대학을 안 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학을 안 가더라도 다양한 여행을 많이 다니시면은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 많은 걸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유럽을 가실 기회도 분명히 존재를 할 텐데요. 유럽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유럽 사람들이 영어를 그렇게 잘 해주는 편은 아닙니다. 유럽 사람들은 본인의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사실 유럽에 있는 나라들끼리는 언어가 어느 정도 통한다고 해요. 저도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언어는 통한다고 해서 딱히 영어를 배울 필요성을 사실은 많이 못 느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선생님은 사실은 유럽에 있는 뭐 프랑스어나 스페인어나 폴란드어를 거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영어로 의사소통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긴 했는데요. 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국가들, 폴란드나 체코나 오스트리아 같은 동유럽권의 국가들은 사실은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합니다만 의외로 프랑스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를 다닐 때가 오히려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새는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번역 앱이라든가 구글 같이 뭐 이런 파파고나 이런 번역 앱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는다면은 언어에 대한 걱정은 조금 옛날보다 덜 하면서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은 꼭 세계에는 정말 다양한 국가들이 있고 다양한 뭐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시면서 여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세상은 넓고 정말 다양한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국가들을 다 모르고 지나가신다는 거는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옆에 있는 이 기념탑 같은 것들을 이제 먼저 좀 그려볼 건데요. 왜냐면 이제 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여기를 조금 먼저 그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생님도 좀 이렇게 선이 삐뚤빼뚤해요. 괜찮습니다. 좀 삐뚤빼뚤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한 가지 이제 팁인데,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쌓인 그 층이 있다 보니까 약간 벽돌처럼 이렇게 틈들이 있어요. 근데 이 틈을 다 그리면은 멋있겠죠. 다 그리면 멋있겠지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좀 일부분만 좀 하시면서 마치 한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도 중간중간에만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게 뭔가 이게 표시가 돼 있구나 라는 느낌을 줍니다. 너무 모든 걸 다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다 그리긴 힘듭니다. 뭐 사람들마다 다르긴 합니다. 선생님도 이게 뭐 복잡하고 많아지는 걸 별로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정도만 표시를 하셔도 뭔가 이 벽돌들로 많이 쌓여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죠. 이 정도만 표시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좀 삐뚤어진 것 같은데요는 선을 여러 번 그으셔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뭐 전문가처럼 그림을 잘 그리기를 어떤 선생님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선생님 이렇게 겹쳤어요. 튀어나왔어요.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나중에 다 완성된 걸 보시면은 이렇게 튀어나온 것도 튀어나온 거 나름대로 괜찮은 느낌을 줍니다. 멋있어요. 뭔가 좀 애써서 그리지 않은 느낌?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대해 연연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선생님 좀 삐뚤어진 것 같아요. 삐뚤어지면 선생님처럼 선을 그리세요. 괜찮습니다. 지금은 비록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딜 가지를 못하고는 있습니다만 나중에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끝나서 여행을 다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를 떠나서 공항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재밌어요. 뭔가 색다른 기분을 주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나라 말이 안 통하는 곳이 많잖아요. 그런 곳에 나가서 무언가를 해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흥미있고 선생님한테는 굉장히 좀 많은 느낌을 줍니다. 지금 선생님 하는 것처럼 꼭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려야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꼭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뭐 이렇게 문양이 있구나 정도로만 표시를 하셔도 느낌이 괜찮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림은 사실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만족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편하게 시도를 해보시면서 여기서 난 좀 더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조금 더 해보시는 거고요. 여기서 난 더는 못하겠어 라고 하시면은 놔두는 거예요. 그렇지만 수업 시간에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수업 시간에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그리고 그림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친구들에게 방해가 된다면 선생님은 혼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무것도 하기 싫은 미술 시간이 있다면은 선생님께 얘기하고 전 여기까지밖에 안 할 것 같습니다. 대신 다른 친구들 방해 안 하고 정말 가만히 있을게요 라고 한다면은 이건 선생님들 따라서 조금 다르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알았다 라고 허락해 주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아니야 너 좀 더 열심히 해봐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쪽 선생님이 되셨건 간에 여러분들을 작가처럼 전문적인 그림을 그리게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편하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런 이렇게 조금만 점보다는 선생님도 좀 그리기 힘들죠? 그럼 그냥 이렇게 간단히 표시를 하고 마는 겁니다. 실제로 선생님은 가방에 이런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책을 사실은 들고 다닙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게 그림을 보시다시피 그림을 그리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잘 가요. 하염없이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간이 이렇게 막 흘러가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속 시간에 조금 애매하다거나 다른 친구들 때문에 뭔가 꼬여서 내가 기다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경우에 이렇게 하나 펴놓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굉장히 좀 시간이 잘 가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답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취미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한 번쯤 시도해 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선생님 이거 이렇게 그리는 거 귀찮아요 라고 하시는 친구들은 사실 안 그리고 하셔도 돼요. 기준선을 그렸을 때 조금 더 그림의 퀄리티가 나오는 이제 결과물이 여러분들 만족하는 경우가 많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는 방식을 추천하는 거지, 꼭 반드시 모든 그림에 이렇게 그리고 뭔가 진행을 해야 돼 라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식으로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림을 만들 수가 있어요 라는 팁 같은 느낌인 거지, 절대 이렇게 그리는 게 정답이다는 아닙니다. 정말로 정답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시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그림은 그 자체로도 충분한 값어치가 있어요. 굳이 완벽하게 그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지난번에 선생님 바스키아의 낙서 같은 그림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오히려 너무 완벽한 그림보다는 조금 재미있는 그림들을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삐뚤빼뚤하다고 한들 전혀 아무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선생님이 기준선을 잡긴 했었는데 원래 여기는 지금 보시는 파란색 지붕이 들어갔을 때 좀 바뀌었죠? 틀어졌죠? 그렇지만 이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기준선 예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편하게 만약에 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 선 무시하고 다시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예시일 뿐이에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보시다시피 선생님도 많은 부분이 틀어져요. 근데 선생님이 그리고자 하는 건물은 사실 요 두 건물이 메인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대충대충 간단하게 그릴 거예요. 그렇게 그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그림에 있어서도 주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혹은 노래를 들으셔도 이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전부 다 기억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 처음 노래를 들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흔히 사비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후렴구 부분들만 기억에 가장 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노래가 좋으면은 더 자세하게 노래를 들으면서 전체 가사를 이제 외우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림도 모든 부분을 디테일하게 사진처럼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그림에서 가장 강조해서 그리고자 하는 부분이 어디인가 하면 그 부분은 조금 자세히 그리는 게 아무래도 멋있겠죠.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고 나머지 부분은 좀 간단하게 이렇게 날리셔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주제부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멋있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나오는 이 파라솔 부분들은 조금 대충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전혀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좀 삐뚤빼뚤하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하나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편하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너무 허전한데 싶으면 이렇게 중앙선 그려주고 얘가 이렇게 벽돌이 있겠구나 정도의 느낌만 주셔도 무방합니다. 나머지는 없는데 괜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너무 다 그리려고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선생님도 자세히 다 그리려고 하면 물론 선생님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자세히 다 그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조금 전실한다거나 하는 것 때문에 자세히 그릴 때가 있는데 그 경우는 사실 선생님도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걸 언제 다 그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드로잉으로 느낌만 주는 것들은 금방금방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경우는 오히려 조금 부담 없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내가 사진을 봤을 때 혹은 그 순간 보지 못했던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런 재미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보는 것처럼 이 끝까지 연결해야 좀 힘들 것 같아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부분들은 사실은 약간의 이제 팁인데 여차하면 그냥 나무를 그려보시면 돼요. 뭔가 나무로 막혀 있으면은 뭔가 연결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모든 걸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에 이 나무들도 물론 디테일하게 그리려면 여기 점 하나씩 이렇게 막 찍어서 이렇게 막 하겠지만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하시면은 그냥 펜을 아무렇게 하시면 돼요. 펜을 아무렇게 하신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해도 뭔가 나무 같은 느낌이 나죠? 그렇죠? 다만 이제 보시는 것처럼 나무에서도 조금 진한 부분들이 있죠? 거기를 조금 두껍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를 조금 더 많이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냥 중간중간 표시만 해주시면은 아, 이거 누가 봐도 나무인데? 라는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모든 거를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모르는 건물들 있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배경 건물들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하면은 그냥 직육면체 그리듯이 이렇게만 표시만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나 여기 디테일하게 더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뭐 이 정도 뭐 이렇게는 정도는 하겠지만 뭐 이게 선생님이 그리고자 하는 메인 건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말씀드렸지만 그림도 주제와 부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자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누누이 말하지만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나 여기를 정말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부분만 크게 그려도 괜찮습니다. 무방해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뭔가 되게 재미있는 그림이네, 특색 있는 그림이네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무, 여기 구름까지, 여기 있는 구름까지 하시고 싶으시다면은 뭐 이렇게. 구름은 근데 좀 투명한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처럼 조금 이렇게 막 선을 겹치기보다는 이렇게 끊어가는 느낌으로 선생님이 표시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건 정말 사람마다 달라요. 분명히 얘기했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는 구름을 어떻게 그리면 조금 구름같이 그릴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구름에서도 이제 어두운 부분들은 조금 선을 넣어주시는 게 여기가 어둡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아마 구름이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렇죠? 자, 선생님은 일단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다 보니까 이 정도에서 일단은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이 정도만 좀 표시할게요. 지금 얼추 한 30분 정도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떤가요? 좀 비슷하게 그림이 그려졌을까요? 아무래도 사진과 100%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의 차이는 존재를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쭉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실제로 풍경화를 그릴 때 이렇게 그냥 스스스스 그려도 그림이 완성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조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영상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은 지난 시간 여러분들 창문 밖에 보였던 풍경들을 한번 그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림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집중해 주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